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 논리학 부분에서 우리가 문해력을 좀 길러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OECD에서 먼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해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분야의 상관성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다른 두 능력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좋으면 수학적 두뇌도 좋고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메타 문해력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문해력과 함께 정보를 갖다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 루틴인데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입력을 하죠. 입력은 읽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보, 지식, 경험, 사례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단계, 생각을 하는 거죠. 입력한 내용을 연결하고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거로 출력이죠. 쓰기 단계인데 해결책을 갖다가 문서로 만들어서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메타 문해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딥 리딩을 하게 되고 또 딥 띵킹을 하게 되고 딥 라이팅을 하게 되고 자, 먼저 딥 리딩은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시죠. 문제가 무엇인지 읽어서 접하게 되고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읽기의 성과는 정보가 아닌 읽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도중에 드는 생각이라든지 느낌, 지식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읽어두면 설모 있는 넓고 깊은 지식도 되는데 읽을수록 더 잘 읽힌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읽기에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쓸 수가 없으면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편견은 없애고요. 질문은 만들며 읽으라는 것이죠. 질문하며 읽어야 되고 스스로를 살피며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별해내는 방법도 필요하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가? 자격은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주장의 전제는 무엇인지, 그 전제에 허점은 없는지, 또에 내 단정은 무엇이고 그 단정에 허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들 주장을 뒷받침할 대체 가능한 설명은 무엇인지, 그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증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설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읽는 방법은 다양하게 편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는 세 줄로 좀 요약하자. 두 번째로는 딥 띵킹인데, 자, 사력 있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인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투자는 IQ 162, IQ 130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투자에서 우수한 두뇌보다는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기술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의 토대는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 거고, 문제에 대해서 휘둘리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것과 다른 것 사이의 논리성, 즉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정하고 있죠. 맞는지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 중에서 가능성이 큰 결론을 갖다가 상정해서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의식하면서 검증을 반복해서 정확성을 높여가는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으로서 문제를 찾고 문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죠. 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 기획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보고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촘촘한 증명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에서부터 이유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자, why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또 이유에서 근거를 또 가져가는 거.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so what 그러므로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론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집에서 먼 사옥으로 입주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입니다. 근거도 좀 마련해주면 되겠죠. 실제 앉아 구체적 사례로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런 것들요. 행동. 회사 근처 A동 아파트로 이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4단계 완성하는 논리적 사고는 그 오레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피니언, 의견을 주장하기입니다. 그 다음 리전, 이유를 제시하기고 example, 사례를 제시하고 오피니언, 다시 의견을 강조합니다. 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적확하기라는 말 뜻을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죠. 적확하게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단정짓지 말고요. 검색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요. 논리성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은 항상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할 때 하고 시스템을 싣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튼튼하게 만드는 언어와 습관입니다. 그래서 단어, 어절이 아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 의견, 문장의 어윤이는 뜻이, 문장이라는 뜻이 있죠. 원래 생각, 의견,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내 언어로 표현해라. 내 말로 바꿔보고 남의 글을 흉내내어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식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들인데요. 이슈와 결론은 무엇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단어나 구절이 뭐한지, 그 다음 가치과정과 기술적 과정은 무엇인지, 이론에서 오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근거는 얼마나 훌륭한지, 검증 원론은 있는지, 통계에 속임수가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어떤 합당한 결론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수집,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보 수집, 정보를 갖다가 선별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방향성을 먼저 세우고 긴 글을 찾아 읽고 최신 자료를 찾아보고요. 그 원전에 좀 다가가서 재감 내고 귀한 자료를 좀 접하고 이렇게 지금 최고의 정보는 사람한테 좀 구하고요. 정보 수집은 평소 습관으로 하자. 요거는 좀 한번 살펴보도록 공개 수학할 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려면 일머리가 곧 따라온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을 잘 알아야 되고요. 업무 전반의 메타인지 능력, 그 다음 도구로 일하는 메타인지 능력도 있어요. 일머리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저널을 매일 쓰면 일머리 타고난 사람들의 메타인지 능력을 익히고 준다는 것이죠. 저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 특정 주제나 전문 분야를 다루는 신문이나 잡지, 학술지, 일기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페이지 쓰는 것만으로 그 창의력 창고를 채우는 방법인데요.
이제 사실을 언급하고 팩트죠. 그다음 성찰하고, 그다음 의미를 발견하는 마인드. 상민 교수분이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워크시트라는 뜻은 작업 계획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why, how로 잡았습니다. what.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 즉 해결책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why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쓰고 대략이나마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how, 해결책을 실행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성과라든지 쓰면서 생각하면 더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몰입과 문해력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시간 이상의 중단 없이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죠. 집중하기 위한 두루마리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딥 라이팅입니다. 매력 있게 쓰고 드내서 의도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그레이시오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지 못하면 수학을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리하게 만드는 쓰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쓰는 힘은 생존하는 힘이라는 거죠. 메타, 내력을 완성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시대에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과생들 중에서는 아무리 수학적 기호로 아니 과학적 기호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그 글로 이렇게 잘 써가지고 대중들에게 공감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는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글쓰기 불변의 법칙인데 일하는 글을 좀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읽히게 쓴다는 거예요. 독자의 읽기 방식을 고려해서 써야 하고요. 일하게 쓴다는 것은 힘을 빠르게 전달해서 의도한 반응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게 쓴다는 것이죠. 통결하고 또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 바로 그냥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도한 반응을 빠르게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CTA, 첫 번째, Call to Action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요. Concisely라고 해서 간결하게, clearly, 명확하게 이렇게 가져가자. 이야기로 전하라라고 하는 건데 글쓰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소재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설득력을 더하는 ROI 데이터 수집인데 레퍼런스라고 해서 렐러번스라고 해서 관련성이 있는지 오리지널, 참신함과 임팩트, 즉 의도한 효과를 생각을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글쓰기로 하고 전달은 에세이 형태로 참고적으로 자, 수필이라고 하는 크게 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중수필은 미셀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느낌, 인상 등을 가볍고 부드럽게 쓴 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수필을 갖다가 우리 에세이를 하는데 특정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 이슈를 주제로 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인 논리 구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보기는 편하지만 상호 연결성이 좀 있어서 또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고 생각을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말보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 안에 설득하라는 겁니다. 먼저 배경은 나중에 한다는 거고요. 개인적 관심사로 어필. 그 다음에 제안하고 설명, 제안하라는 겁니다. 설명 말고요. 설명하기는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제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안하기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 인력을 중원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요. 중원을 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주요 정보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하기 순서로 가야 된다. 간단한 문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쓰기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명문으로 써야 돼요. 명문은 간단한 그냥 내용을 간결하면서 그다음 일하는 글은 있죠. 그다음 제목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거나 주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명령은 단호하게 해야 되죠. 돈이 되는 글을 써요. 그다음 계약 해지는 반드시 그 사전 통지해 주세요. 사전 통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시약입니다. 그 목 컨디션이 중요한 날에 이런 식으로
주름 걱정 없는 분은 제발 사지 마세요. 전학입니다. 명품 케어는 아무나 못하니까 기본학인데요. 가장 모든 아이가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한 소통은 의의로 승부한다. 그래서 읽기에서 쓰기로, 쓰기에서 다시 읽기로 이렇게 가져간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업무 전달과 피드백도 문해력의 문제인데요. 말고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시까지 기획안 올려주겠어 라고 해서 그 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응답은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기획안 5시까지 차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실전 메타 모델을 키우는 데는 직장인의 실력은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훈련법에서는 좀 따라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읽는다는 거, 그 다음 단계적으로 읽는다는 거. 1441법이라고 하는 연습법이 있는데, 자, 한 줄을 핵심 주장을 만들어라. 만일 뭐뭐이라면 뭐뭐하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오래오 4줄 글쓰기 만들기 하고요. 그 다음에 4줄을 각각 문단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 편의 에세이로 다 됐죠. 예. 요거는 뭐냐면 그냥 뱅크를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쭉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